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만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해지는 명절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이 허리와 목 쪽이 뻐근해지면서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제때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이 명절 이후 심해진 척추 통증,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무료 전화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부치다 찾아온 통증도 좋고요. 장시간 눈길 운전하다 찾아온 허리 통증도 좋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들 받고 있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책임질 전문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렇게 연휴에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내일 설을 앞두고 온 가족과 함께 두런두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올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명절 이후 심해진 척추 통증을 해결하는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명절 겪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며느리들, 사회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명절 지나고 명절 증후군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척추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척추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천 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척추체와 척추체가 디스크로 연결이 쭉 되어 있고요. 그 내부로 뇌에서 출발하여 온몸으로 퍼지는 신경이 지나가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척추입니다. 네, 척추 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생겨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협착증과 디스크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를 보여주는데요. 저렇게 하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오른쪽의 두 영상은 저 하얀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협착증인데요. 이렇게 협착이 생기면 특히 허리의 경우에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디스크는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디스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디스크란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또 저리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이나 힘든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이 좀 허리 두드리시는 모습, 아파하시는 모습 지켜보는 자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더욱더 그러할 텐데요. 이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시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통증을 없애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척추 질환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3단계의 그런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치료가 되는데요. 보존적인 치료이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들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빨리 오시면 이런 방법들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여러 이런 치료들을 거듭거듭 받아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에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통증을 방치하지 않고 제때 치료하면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시는 수술을 받지 않고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증식 주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에도 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인대나 힘줄이 부착하는 부위에 이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를 하고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손상받았던 그런 인대나 힘줄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치료의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주사만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안정성 또한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들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맞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맞아서 그 치료의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증식 주사 치료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인대나 힘줄 등에 손상되어 있는 여러 근골격계 질환에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거듭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고 내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좋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또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그 통증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신지 저희가 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5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사실 굉장히 젊으신 나이인데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 이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면 보시면 이분은 아주 젊은 53세 어머님이신데요. 네. 5년 전부터 양쪽 엉덩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MRI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그 자리에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2년 전에는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고민인데 이렇게 뼈가 어긋나고 협착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분 또한 그 권유를 받고 정말 수술을 많이 답인지 이제 고민을 거듭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3단계 술정기 치료는 정말 마지막에 시행해야 될 방법이고 2단계 다른 방법들 중에도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텐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한 차례, 두 차례 거듭받으면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졌고요. 6회 치료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거의 한 90은 사라지고 약간 10 정도의 불편함만 가지고서는 네.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수술까지 고민하셨는데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셨고요. 다음 사례는 6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팔다리 모두 저림 증상이 심하셨대요. 이게 또 척추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서 특히 이제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렸던 분인데요.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거듭거듭 받았지만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무척 고민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역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치료가 있고 2단계 치료만으로도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분도 그 2단계 치료 중에 증식 주사 치료를 택하게 되었는데 그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음 느꼈던 그런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수술을 고민했었는데 수술하라고 할까 봐 치료를 미뤘었는데 이렇게 증식 주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니 많은 분들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나의 통증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